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리드드라 벌써 4회차가 됐는데 오늘은 LL 윤제이님과 클라코님을 모셨어요. 자, 이 두 분이 보통 바이니 DJ이시잖아요. 근데 네. 좀 어떻게 또 이렇게 아방가르드 방님 덕분에 또 인연이 돼가지고 오시게 됐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도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근데 LL 윤제이님의 이름이 전 발음이 제가 원래 좀 안 좋아가지고 발음하기 너무 힘든데 그 이름의 네. 뜻이 좀 많이 궁금한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본토의 LL 쿨 J라는 아티스트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힙합 맞아. 아티스트로. 근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 힙합 이미지를 좀 떠올리면은 뭐 투팍이나 빅이나 뭐 나스 뭐 이런 사람들을 보통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좀 뭔가 남들이 좀 안 하는 거를 되게 하고 싶어하는 좀 그런 욕망 같은 게 좀 있는데 그러니까 유독 좀 LL 쿨 J라는 이제 올드스쿨 기반의 아티스트가 한국에서는 좀 그렇게까지 이렇게 유명한 느낌이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근본적이면서도 좀 대중적인 것까지 이렇게 같이 가져갔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LL의 뜻이 Ladies Love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좀 그 뜻도 좀 어감이 되게 좋고 파티를 하려면 또 우리 레이디 분들이 또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이름을 또 약간 그것도 있었어요. 퍼프 대희님이라고 예. 그 에이플타운에 이제 기린님이 이제 서브 캐릭터로 이제 밀고 가는 그 퍼프데이 지금은 이름을 바꾸셨는데 그 사건으로. 그래서 바꿔야죠. 근데 이제 약간 그분을 보고 약간 퍼프 데디를 패러디를 했구나. 좀 거기서 좀 영향이 온 것도 조금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LL 쿨 J 요거를 좀 내 거화를 좀 시켜보자 해가지고 LL 윤제이로 제 본명이 김윤재니까 LL 윤제이로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클라코님의 이름이 전 또 뜻이 너무 궁금해요. 그게. 제 인스타 아이디가 아이필라 플라코인데 예. 제가 바이닐 DJ 하기 전에는 막 90년대 힙합을 막 어릴 때 많이 들어서 입문을 했을 정도로만 듣고 막 18년도 막 트랩 유행하던 시기엔 제가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카니에가 막 아이필라 막 이런 거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에이슨 라키가 AKA 플라코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필라 플라코로 했고 저도 본명이 이명규여서 플라코에 그냥 K를 갖다 붙일까 규에 K를 해서 클라코 했는데 딱 그냥 보기에 괜찮은 것 같아서 사실 뭐 별 뜻은 없는데 그냥 여튼 딱 보기에도 좋고 어감도 좋고 해가지고 그냥 클라코 좋겠다 해가지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뭔가 클라코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뭔가 잘 어울려요. 이게 클라코라는 이름을 어떻게 운 좋게 좀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하시는 장르도 또 다르잖아요. 네네. 다르죠. 그거에 대해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희가 힙합을 기반으로 좀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된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디깅을 하고 어떤 각자의 어떤 스타일을 좀 깊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뭐가 좀 더 내 스타일인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맞죠. 그러다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뉴잭 스윙이나 R&B 장르에 좀 꽂혀가지고 뭐 꽂힌 이유도 있는데 일단 뭐 유년기에 좀 들었던 그런 사운드 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돼서는 좀 더 이게 내 심장과 좀 가깝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그쵸. 같고 그 느낌 알죠. 예. 그리고 뭐 힙합도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없는 느낌이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한 곡 정도 이렇게 넣어주는 정도로는 이제 하긴 하지만 이거를 그냥 본격적으로 이거를 잡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뉴잭 스윙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없죠. 예. 뭐 클라코 씨는 이 장르를 저는 그냥 원래 힙합을 어릴 적부터 좋아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바이닐도 모으고 막 그런 때까지 가야 되는 어쨌든 그건 뭐 뒤에 질문이 있으니까 그냥 저는 힙합을 좋아해서 그냥 힙합을 하고 있고 뭔가 R&B도 좋아하는데 이제 윤재랑 같이 플레이 다니면서 좀 뭔가 제 색깔을 좀 찾아가는데 뭔가 같이 R&B 하면 좀 재미가 없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팀인데 뭔가 조화로운데 약간 좀 달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근데 어쨌든 하나의 또 뿌리고 같은 후드니까. 그래서 저는 힙합을 워낙 좋아하고 뭐 그걸로 입문을 했어서 그냥 난 힙합으로 가야겠다 했습니다. 사실 약간, 네. 예전에 그 인터뷰를 저번에 했었던 이제 범수 친구 아, 그 친구랑 원래 제가 같이 이렇게 막 많이 했었어. 아, 맞아, 어차피 맞아. 그 친구도 이제 진한 힙합을 들고 나는 R&B나 뉴잭을 트니까. 근데 이제 범수가 조금 현실적인 문제로 좀 플레이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나도 막 여기저기 이렇게 사람을 또 만나러 다니다가 이제 클라코 형을 또 알게 되고 이제 또 서로를 좀 보완해주는 그런 장르로서 같이 하게 된 거죠. 현실적인 문제 진짜 슬프죠. 좀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하시는 팀 이름이나 뭐 네. 팀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저희는 90 프로라고 90s 프로. 아, 90 프로.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린 한국인이니까 그냥 90 프로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근데 90%라고. 예, 뭐 90%. 근데 저는 상관없어. 약간 전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호나우딩요, 호나우지뉴 뭐 좀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뭐 어떻게 부르든 예, 그건 자기 마음이고. 의미는 이제 본인들 생각 의미는 어차피 통일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의미도 좀 말씀을 아, 좋아요. 네. 너무 듣고 싶어요. 드리자면은 일단 이 90 프로라는 이름의 의미나 결정하게 된 어떤 이유 같은 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뜻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 90년대 생이잖아요. 형은 이제 91년생이고 저는 92년생이고 그리고 90년대 음악을 또 좋아하고 그리고 이까지는 근데 좀 예상이 가능한 범위인데 그렇죠. 예. 또 이제 보통 이제 프로라는 단어가 퍼센트의 의미도 있잖아요. 아, 몇 그쵸.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맞죠. 예.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100%를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 그래서 무조건 10%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10%를 막 내가 못 채워서 막 스트레스 받고 좀 그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버리고 가자. 좀 차라리 나를 좋아해주는 90% 사람들 뭐 그보다 언더일 수도 있지만 90%까지만 채우면 된다. 좀 그런 생각도 있고요. 뭔가 조금 여유 있게 갔으면 하는 좀 그런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저 마지막에 그 이유가 네. 진짜 저는 확 와닿고 너무 좋았다고 생각드는 게 네. 저희가 이제 베뉴에서 이제 음악을 플레이를 하면은 네. 거기 있는 사람 100명을 다 만지고 못 시키잖아요. 절대 못 시키죠. 근데 또 앞에서 잘 노는 사람들만 포커스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만 만족시키면은 또 나머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근데 90%란 말이 진짜 그게 이게 진짜 좋은 말이네라고 생각이 진짜 확 와닿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네요 진짜. 팀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도 막 맞아요. 네. 엄청 그 후보가 좀 많았는데 그래도 90 프로가 제일 좀 우리의 그 의미를 좀 많이 담지 않았나? 그 약간 좀 쉬운 단어였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뭔가 좀 기억에 남고 쉽고 뭔가 이렇게 좀 한 번에 봤을 때 탁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단어를 계속 둘이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네, 막 햄버거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막 뭐 더블 버거 막 더블 치즈 버거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좀 이제 공통적인 걸 좀 찾다 보니까 이제 90이라는 그 단어가 참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더블 치즈버거보다는 90%가 나. 그죠. 그거는 그걸로 갔으면 아마 지금 활동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맥도날드가 이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분이 이제 바이니 DJ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바이니 DJ를 하시는 분들이 그 시작 계기들이 다 달라요. 그쵸, 한 명이 그쵸. 진짜 네. 다 달라요. 근데 그래서 전 꼭 바이니 DJ들을 만나게 되면 한 번씩 여쭤봐요. 계기 바이니를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됐나 궁금합니다. 먼저 부터 할까? 그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바이닐을 시작할 때는 이게 사람들이 엄청 겁을 먹어요. 이거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나는 돈을 모을 수 없다. 이걸로 다 탕진한다. 좀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모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이제 저는 그 범수라는 친구랑 되게 옛날부터 친했으니까 이 친구는 그때부터 모으고 있었어요. 2000한 17년, 18년 막 이럴 때부터 막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 친구가 이제 계속 모으라는 거예요. 야, 윤재야 너도 모아 이런 식으로 계속 제안을 했는데 계속 거절을 했어요. 아 이거 모으면 큰일 난다 하고 이제 안 된다 하고 그랬는데 우연히 이제 범수가 그때 저도 상경을 하고 범수도 이제 상경을 하고 같이 이제 서울에서 그런 문화적인 행사 같은 데를 돌아다녔거든요. 뭐 DJ 하는 데도 돌아다니고 이제 그때 우연히 그 아방가르드 박 형을 거기 여기 경리단길 쪽에 엘리 사운드라고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아방 형의 어떤 그런 외모적인 그 포스가 좀 막 아, 그렇죠. 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제우스님. 그래가지고 와 저분은 대체 뭘까 하고 이제 그분의 음악을 좀 찾아 들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이분을 너무 찾아 헤매던 좀 그런 아티스트 같은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이분을 많이 쫓아다니면서 뭐 그러다가 한 번은 이분이 음감회를 어디서 하게 되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DJ용 음반 말고 그냥 청취용 음반들 이제 영감을 받는 그런 뭐 재즈나 이런 것들을 막 틀어주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 감명이 깊은 이제 음반이 있었는데 그 토미타의 이제 월광이라는 그 음반인데 아무튼 그 음반이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아방형 그 음악 너무 좋았다고 그 얘기를 이제 계속하니까 다음에 이제 술 마시러 이렇게 만났었는데 그때 그 판을 저한테 메시지를 적어서 주신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감동을 받고 그 전까지는 제가 판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그거를 받으니까 아 이거는 모을 수밖에 없겠다. 좀 운명적인 거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아방형한테 좀 감사를 좀 많이 감사한 마음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고 이 마음이 그 전에는 판이 아예 없었어? 아예 없었지. 아예? 아. 그럼 DJ를 그냥 DJ 그걸로만 조금 하던데. 그때 좀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믹스 막 뭐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그냥 다 좋아한다 막 이러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었지. 막 자기 색깔을 아예 못 찾는 그런 상황이었고 바이닐을 하게 되면서 또 제 색깔을 또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클라코님은 바이닐을 저는 시작한 계기가 예. 원래 그 제가 어릴 때 작곡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용음악과 1학기 다니고 중퇴를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힙합 그런 막 작곡을 했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계속 한 군대도 갔다 오고 막 2, 3년 계속 했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적극적이 안 한 것도 태도가 좀 문제였기도 했는데 너무 힘들기도 해서 중간에 막 요리도 했다가 이제 근데 또 그때 한창 이제 에오믹스라는 그 AOMG에서 DJ 믹스 채널 아, 예. 마인드 스프레이님이 한강에서 막 이렇게 믹스를 트는 게 있는데 그거 보고 와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워볼까 해서 어디 지금 저희 강남에 테이블 뮤직이라고 아, 예. 티버스님한테 짧게 석세형님. 네, 짧게 그냥 예. 네, 찍먹으로 한 2, 3개월 받았었어요. 근데 그러고 다시 안 하다가 이제 장비만 사고 취미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레슨을 또 받아서 그때 이제 크로스베드를 좀 쓰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레슨을 받다가 갑자기 그 레슨 하신 분이 그 리데비라고 아, 예.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한국 그쵸. 넘버원 네. 턴테이블리스트. 근데 그분이 네. 제가 트는 음악 스타일이나 약간 원래 그때 이제 7, 80년대 소울펑크를 엄청 디깅을 많이 할 때여가지고 친구랑 같이 여튼 그래서 그분이 근데 음악 스타일이 바이닐 쪽이신데 바이닐 좀 모아보는 거 어떠냐 했는데 제가 아까 윤재처럼 괜히 그거 들어갔다가 돈이 너무 깨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수렁 같은 거죠. 친한 동생 중에 저기 성수에서 지금 빠구라는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원래 이 친구가 야탑에서 진군식당이라는 이제 LP바를 했는데 상남에서. 들어가는 돈이 그냥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한 장에 막 5, 6만 원, 뭐 비싼 거 막 10만 원 넘으니까. 이번 주에 얼마 썼다. 이게 근데 얘는 버는 돈이 여튼 이렇게 가니까. 여튼 그래서 바이닐 쪽이다라고 이제 리더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계속 밀어냈죠. 그냥 저는 이것만 배우겠습니다. 했는데 한 3주 정도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배워봐야겠다 해서 이제 어떻게 하지 해서 막 판을 좀 이렇게 사야겠다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리더님이 약간 제가 근데 판살 돈이 막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니까 리더님이 갑자기 판살 돈은 무조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약간 그게 좀 약간 뇌리에 좀 박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게 네, 있잖아. 그러고 좀 바이닐 시작하고 이제 배우고 취미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윤재가 제가 성남에서 DJ 크루를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도 있고. 근데 얘가 놀러 왔어요. 아 이게 사실은 이게 사운드십 아니 형이랑 나랑 만나게 된 계기에 네. 여기 예, 오케이, 부터 오케이. 얘기가 이어지는데 아 좋아요 좋아요. 같이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아유. 얘기해. 아 그거 너무 듣고 싶어요 빨리. 네, 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바이닐을 이제 성남 모란이라는 데서 저희가 사운드집 파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세라토로 1시간 짜고 바이닐로도 1시간 짜고 근데 제가 그때 바이닐이 50장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윤재가 저한테 팔로우를 먼저 줬었어요. 뭐 일본 관련된 이제 형이 네. 일본 여행을 가는데 저한테 뭐 궁금한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맛집이나 아니면 디깅할 장소나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해주면서 좀 형이랑 이제 친해졌는데 이제 아니 완전 친해졌다기보다는 그냥 좀 말을 친분- 텄다. 예. 근데 제가 이제 형이 그 인스타로 이제 형 사운드십 크루의 그 활동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때까지 동안 서울의 뭐 유명한 DJ들이나 뭐 뮤지션들이나 그런 분들을 엄청 많이 봤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을 보다가 여기를 보면은 막 좀 감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나는 반대였어. 오히려 뭔가 좀 더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 아, 그치, 뭔가 그치. 대학교 맞아, 동아리를 보면서 느끼는 그치, 그런 맞아. 느낌 있잖아. 딱 그 수준이었지. 아니 근데 나는 오히려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형들이랑 그 성남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뭘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할까? 물론 뭐 그냥 본인들의 뭐 멋도 부리고 싶고 뭐 재미도 느끼고 싶고 뭐 그런 거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서울에서 이렇게 유명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다 보면은 다들 잘하시긴 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이 사람들이 연차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이러면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차가워지는 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좀 딱딱해지고 이제 인간 관계를 이렇게 하는 데에서 되게 벽 같은 것도 많이 자기가 만들고 울타리 같은 거를 그래서 좀 사람 차별도 많이 하고 뭔가 이 사람은 나한테 되게 막 높으신 분이니까 엄청 잘하는데 막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 뭐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본다든지 좀 저도 물론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제 그냥 이 사람이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가갔는데 막 되게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상당히 많고. 근데 지금은 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그분들의 그런 행동들을. 왜냐면 이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지키기 위한 아 그렇죠. 좀 그런 보호막 같은 거죠. 방어 기제.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태도들을 좋아하진 않아요. 기왕이면은 좀 마음 넓게 이렇게 나를 좋아서 이렇게 이 사람이 왔는데 진짜요? 막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참 얼마나 좋을까. 그냥 나이스하게. 예, 저 바쁩니다 이런 거보다는 예. 여튼 말이 지금 점점 좀 샜는데.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예. 재밌는데요. 예, 아무튼 제가 정리할게요 그냥. 그래서 윤재가 저희 파티에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서울 DJ를 엄청 높게 보던 시절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때 취미로 배우는 상태여서 저희도 파티를 뭐 윤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수한 마음 뭐 재미를 위해서 했었어요. 뭐 이걸로 돈 벌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뭘 해보자. 성남에서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자 해서 뭔가 약간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얘가 갑자기 오니까 제가 약간 좀 긴장되는 거예요. 약간. 얘가 왜 왔지? 네. 약간 이런 저희가 파티가 오후 4시 시작이었는데 4시에 온 거예요. 첫 손님. 1바타로 제가 왔어. 근데 제가 그때 바이닐 처음 트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팔로우도 막 2,000명 되는데 나 올리면은 너무 창피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여튼 여찌저찌 했는데 사실 그냥 왔다가 실망하고 갈 줄 알았어요 이 친구가. 근데 계속 있더라고요. 거의 끝까지 다 있다가. 막차까지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 아까 바이닐 그 질문으로 되돌아가면 이 친구가 저랑도 같이 한번 하고 싶다. 근데 바이닐 모으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아니 제안을 그거 말고 근데 바이닐로 하셔야 돼요. 이랬어요. 약간 그러니까 말투가 셌다는 건 아니고 근데 바이닐로 하셔야 같이 이렇게
할 하면 수 더 좋다. 더 좋다 약간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어쨌든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윤재가 서울 DJ가 같이 하자는 제안이 약간 그때 당시엔 제가 좀 솔깃했나 봐요. 그러니까 혹시 달콤하게 나도 서울에서 DJ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한 좀 뭔가 로망도 있었고. 근데 사실 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형이 막 그렇게 반응하니까 좀 나중에 들었는데 좀 놀랬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반응할 건 아닌데 그냥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약간 예. 그리고 약간 좀 족밥이 되기 싫어서 바이닐을 그때부터 엄청 모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단어를 써도 되나요? 그쵸 여기 지읒밥 이런 공영 방송하니까 너무 상스럽지만 아, 않은데 예, 죄송합니다. 예. 너무 상스럽지만 않다는. 죄송합니다. 좀 대충 순화해서 얘기를 예, 예. 하자고요. 하여튼 그래서 바이닐은 그렇게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서 색깔도 찾아가고 있고. 그때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모아가지고 지금은 한 500장 이상? 아유 600장? 지금 한 800? 800? 오 많이 모았네. 부럽네요. 부러워. 근데 너무 부족하다는 거를 매번 느껴요. 뭐 이 친구도 그렇고 제가 딴 데서 플레이도 하고 막 DJ들이랑 막 스몰 토크도 하고 이럴 때 느끼는 게 집에서 제가 막 연습하고 셋 짜고 나 오늘 좀 가면 좀 호응 받겠다 해도 앞에 DJ나 DJ도 보면은 와 아직 한참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매번 많이 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방어 기제. 네. 그 이제 DJ들의 방어 기제. 근데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보다 한참 대선배들한테 막 이제 저는 한참 후배니까 이제 후배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선배들은 사실 오래 하셨고 유명하신 분이고 이제 본인만의 그 방어 기제 벽들이 많으신 분이니까 뭐 인사를 안 받아주신다든지 막 그러면은 어떨까 약간 머쓱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쵸. 저희도 솔직히 이제 30대 중반이고 그쵸. 그래도 사람인데 근데 얼마 전에 저희 가게에 그 DJ 조라고 아 예. 부산 커팅크루 네. 큰 형님이 오셨어요 게스트로. 근데 그거는 대선배라 그런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맞아요. 했는데 진짜. 또 부산은 또 사나이 도시 이런 이미지가 세잖아요. 남자의 도시. 되게 막 거친 이미지도 있고 막 한참 대선배라 이제 막 이러시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와 이렇게 해주시는데 나도 저런 선배가 돼서 나중에 내가 나이를 먹더라도 한참 어린 친구가 뭐 제가 오래 하면은 네네. 선배가 될 거 아니에요 또. 네네네. 그쵸. 한참 어린 친구가 와서 형님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하면은 나도 안아주고 어깨동무 해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멋있습니다. 맞아.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게 이 사람의 어떤 다음 길을 좀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 그치, 맞아. 근데 만약에 내가 좀 그런 나쁘게 대한 선배들만 본다고 생각해봐. 나도 나쁘게 밑에 애들한테 대할 확률이 높다고. 맞죠. 예. 예. 그걸 배운다고. 나도 모르게 그게 싫지만 나도 모르게 밑에 애들한테 그러고 있어. 나도. 악습에 대물림 진짜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저도 아방가르드 박 형이 처음 만났을 때 좀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 엄청 이 사람이 되게 포스가 있는데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좀 솔직히 아방 형의 음악적인 것도 정말 리스펙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면모에 좀 마음이 좀 뺏겼던 것도 있었거든. 근데 진짜 딱 멀리 뵈면은 되게 완전 상남자잖아요. 진짜 마초 스타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막 저도 이제 형님이랑 대화를 해봤는데 되게 따뜻한 면이 있고 이게 외유내강. 맞아요 진짜. 예, 진짜 부드럽지만 또 근데 그 속에 강함이 있어요. 맞아요. 본인만의 그게 확고하신 분이라 맞아요. 동생들한테 부드럽고 살갑게 해주시지만 그 안에 뭔가 뚜렷한 그게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뭔가 바이닐을 하는 동생들에 대한 약간 길잡이가 되실 만한 분이구나 진짜. 맞습니다. 정말 그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길잡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방가르드 박 형님을 통해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좀 부족하거나 좀 잘 모르는 것도 많이 물어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 형님이 되게 편하게 친절하게 답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또 운이 좋게도 아방가르드바 형님 동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한 5km 반경 안에 살고 있어서 잠깐 거기 저번에 형님이 용인 사시거든요. 성남이랑 용인이 좀 가까우니까. 근데 제가 주소지는 집은 경기도 광주인데 이 언덕 내려가서 좀만 가면은 자차로 가면 한 15분? 이면 가가지고 5km가 아니네요. 그럼 좀 거리는 약간 있는데 이게
농담식으로 얘기하면 아방권에 살고 계시네요. 아, 그쵸. 아방권. 아방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형님과 술 한잔 하게 됐는데 약간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약간 믿기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 신기해요. 막 이런 인터뷰 자리도 그렇고. 근데 형님이랑 술자리를 했는데 진짜 엄청나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힙합 또 제가 트니까 또 되게 이뻐해 주시고 진짜 그때 막 제가 긴장하면서 술을 먹었거든요. 약간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못 먹겠는 거예요. 형님 말씀하시면 또 이렇게 네. 그쵸 그쵸. 네네. 근데 계속 또 술 먹고 술 취하고 막 했는데도 되게 뭔가 이런 되게 저는 레전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레전드 맞죠. 맞죠. 예, 맞습니다. 진짜로? 진짜 맞습니다. 이런 분과 이렇게 1대1로 술을 먹는다는 게 참 아방권에 살면 진짜 혜택. 영광이다. 와 이렇게 형님을 막 이렇게 막 높게 사고 막 이런 게 그냥 자동적으로 좀 생겨요 마음이. 약간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약간 일단 다시 돌아와서 90%. 네. 지금 그 얘기했었나요? 아니, 너무 아방형 약간 찬양 오케이. 가버리니까 말. 찬양 하긴 하는데 일단 또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얘기로 이제 예, 돌아오시죠. 그죠. 그럼 이제 저희가 바이닐을 하게 된 뭐 이유라든지 뭐 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들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고충. 힘든 건 뭐 또 윤재가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그런 기본적인 뭐 돈이 많이 든다, 뭐 무겁다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이제 약간 그런 물리적인 힘든 거 말고 이제 예를 들면은 CDJ를 하는 친구들이나 세라토를 하는 친구들. 솔직히 근데 이 사람들도 저는 이제 바이닐을 택했지만 저도 가끔씩 USB로 음악을 틀 때가 있거든요. 네, 알죠. 정말 내가 음악을 틀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은 만약에 턴테이블이 없어. 그럼 이걸로라도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거예요. 근데 턴테이블이 있으면 무조건 바이닐을 틀죠. 근데 만약에 그게 없는 상황이면 난 이걸로라도 내 색깔을 좀 보여주겠다. 오히려 이거는 좀 더 음악적인 거를 다양하게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좀 이거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요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아예 이제 약간 바이닐은 바이닐끼리만 무조건 해야 된다. 좀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거죠. 그쵸. 생각이 이제 다른 거죠. 나는 바이닐로 하되 바이닐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같이 그냥 상관없이 그냥 방법의 일종으로서 그냥 하는 저는 그렇게도 하고 싶거든요. 그냥 왜냐면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음악을 우리보다 더 안 좋아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맞죠. 바이닐을 안 모은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열린 태도로 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근데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기왕이면은 레코드로 트는 분들과 같이 하고 싶죠. 바이닐 DJ들과. 근데 현실적으로 바이닐 DJ들의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은 좀 저는 최대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좀 많이 교류를 좀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라 맞죠. 알죠. 예, 이런 사람이랑도 해보고 저런 사람이랑 해보고 좀 그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너무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최대한 제가 이제 바이닐의 세계로 좀 이끌려고 하고는 있지만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쵸. 예. 예, 뭐 결혼을 했다든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엔간하면은 이제 바이닐 DJ들이랑 같이 하되 혹시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좀 유도리 있게 좀 가고 싶다. 저는 좀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열려 있다. 예, 좀 열려. 왜냐면 일본 DJ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그쵸. 예. 역사가 오래되는 사람들도 뭐 바이닐끼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섞어서 그냥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윤재가 얘기한 거 아까 앞에 그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 저는 좀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선. 그쵸. 사람마다 입장이 다른 네. 거니까요. 예.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곡을
사고 싶은데 뭐 금액도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그냥 그게 찾고 찾았는데도 막 배송도 막 어렵고 막 이래버리면 못 구하니까 그런 순간들이 좀 아쉽고 약간 틀고 화가 싶어도 나요. 못 틀 때가 예. 화가 나요 진짜. 예, 예.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예. 그거 말고는 뭐 저는 없습니다. 진짜 이 말에 진짜 공감이 되는 이유가 저도 지금 전 DVS를 하지만 네네. 전 DVS도 하고 뭐 세라토니 연결해서 CDJ도 써요. 네네네. 이제 바이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네네네. 근데 서부 힙합 바이닐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서부 힙합은 진짜 바이닐보다 카세트잖아요. 아, 맞아요. 카세트가 맞아요. 많고 전 카세트로 DJ 솔직히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예? 노래 뭐 포섬 거나 뭐 사우스 센트럴 카르텔 거 찾으려고 했는데 다 품절이에요. 어딜 가나. 아. 제가 지금 화병이 나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게 카세트 디제잉은 상용화가 안 돼 있잖아. 이게 또 중요한 거야 사실. 네. 그리고 그 말에 진짜 공감이 돼요. 틀고 싶은데 없어요. 판이 없어. 그쵸, 찾을 그쵸, 수가. 예. 그쵸. 아 갑자기 화가 났어요. 카세트도 그럼 유주드로 이렇게 막 아니 그 카세트로 디제잉을 하는 그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 일본에 또 그런 컬처 씬이 있어. 네, 그 일본에 있어요. 예, 카세트 디제잉 씬이 있는데 근데 너무 마이너해. 너무 이제 바이닐보다 더 마이너한 네. 세계니까 아 이게 현실적으로 뭔가 만약에 내가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음악을 들려주는 입장이면은 쉽지 않죠. 그렇죠. 찾기도 힘들고 원하는 사람도 사실 이제는 많이 없고. 맞습니다. 카세트. 그럼 이제 바이닐 말고 이제는 또 다른 이제 DJ로서의 고충은 또 없나요? DJ로서 뭐 그냥 좀 일단 우리나라는 이게 씬이 너무 좁다 보니까 뭔가 그 항상 들어보면은 이제 다들 막 여기 척지고 저기 척지고 좀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요. 뭐 저도 뭐 약간 막 불편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근데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몇번 그렇죠, 그렇죠. 뭐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막 스토리에도 쓰고 막 그러는 편인데 뭐 그거를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거를 알고서 하는 건데 그냥 근데 뭐지 나는 뭐 그 사람을 막 저격하려고 한 말도 아니고 그냥 나는 이거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속으로 이제 나는 저거에 반대되는 입장인데 이 새끼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어느 순간 보면은 되게 멀어져 있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저랑 좀 반대되는 생각의 사람들도 제가 팔로우를 그냥 해놓거든요. 그냥 뭐 이런 분도 있어야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근데 다들 뭔가 뭐 아니면 도 좀 이런 느낌이라 적 아니면 친구. 그냥 뭐 나랑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냥 음악적으로 이렇게 친구가 될 수는 없을까? 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사람을 너무 좋아했지만 요즘은 저도 이제 많이 이제 가시가 많이 박혀가지고 약간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조심스러워졌어요. 예. 좀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것도 저는 되게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친해지면 물론 좋지만 이걸로 인해서 뭔가 이 사람과 내가 단기간 친해졌다가 빨리 이렇게 깨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오히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오래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그런 게 저는 좀 아쉽다 생각합니다. 좀 화합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되게 뭔가 많이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파티를 열어도 네. 저한테 저번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자기는 이제 사람들이 뭐 주말에 일정도 있고 사냥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일을 이제 주말에 우리는 사실 다 주말에 일을 하잖아요. 네. 주말 일을 하기 때문에 파티를 열어도 주최를 해도 못 올 거 알지만 네. 10명 중에 한 분이라도 오셔서 자기는 감사하다. 그래서 다 모두에게 초대장을 아는 모두에게 초대장을 보낸다. 네네. 저는 이 말이 되게 고맙고 그러니까 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와주면 고마운 거지. 그렇지. 이 마음으로 저한테 초대장을 보내주니까 저도 계속 생각이 나고 저도 계속 샤라웃을 하게 되고 마음이 와닿으니까 저도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진심으로 이게 불편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은데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그 샤라웃을 좀 저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잘 안 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해. 그러니까 뭔가 어떤 큰 되게 정말 자기 입장에서 엄청 크게 이게 느끼는 사람만 좀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인스타에 DJ 하는 모습을 이렇게 찍는 뭐 게 그렇다든지 아니면 근데 나는 솔직히 그게 이제 막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면은 뭐 나는 다 해주는 편이거든. 그냥 뭐 이 사람이 잘하는 DJ든 그냥 오늘 처음 한 DJ든 그냥 열심히 하시잖아. 그냥 나는 그게 되게 멋있어서 그냥 어려운 일 아니니까 뭐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스토리 하나 불사질러 가지고 그냥 올리는 건데. 맞아 좀 맞긴 해요. 왜냐면은 그거 하나 올린다고 뭐 이미지에 뭐 명예의 실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뭐 딱 끝 이건데 밀어줄 건 확실하게 밀어주고 아니면 아예 그거 하지 말던가. 저는 약간 그 마인드라서. 그래서 저도 저희 나왔던 분들이 이제 1편 찍으신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몇 달 전인데 아이도 주말에 한 번씩 올려요. 저희 가게 거 이제 포스터 올릴 때 한 번씩 올려요. 왜냐면은 어차피 밀 거면은 확실하게 밀고 그쵸. 아니면 말고 근데 이미 저랑 연이 생겼잖아요. 네. 확실히 밀어야죠. 제가 뭐 큰 힘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요새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가 스토리를 니디 드랍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고 나서 원래 한 150명, 200명밖에 안 봤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볼 때는 막 1,400명, 1,500명 볼 때도 있어요. 스토리를. 내가 지금 이렇게 내 걸 뭔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더 푸시를 해야겠구나. 저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좋은 영향을 받으면은 어우 땡큐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거를 아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좀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그쵸. 예. 근데 조금만 이게 잘 되면은 뭔가 내 연예인이라는 그 착각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아.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거다 보니까 뭔가 누구도 그거를 좀 피해가기가 힘든 것 같아. 근데 이제 계속 자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예, 맞아요. 자각해야 돼요. 예.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우리는 똑같이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뭐 장르가 다르든 뭐 쓰는 장비가 다르든 약간 그거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멋지십니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90%가 앞으로 정말 뭐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방향성 같은 것 좀 뭐 좀 잡아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저희 컨텐츠를 일단은 좀 주기적으로 많이 올리고 싶고 뭐 굿즈도 지금 만들 계획이나 굿즈요? 믹스 CD나 뭐 이런 것도 있고 파티도 있을 거고. 네, 파티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믹스 CD랑 이제 티셔츠를 발매를 하면은 그거 한번 순회 공연 느낌으로 이렇게 여러 베뉴를 좀 돌려고 하거든요. 뭐 지방도 갈 수 있으면 가고. 전 지방을 더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전라도 광주로 갔었는데 아, 그때 또 되게 추억이 좋았어서 트라이브 레코드 아, 진짜 잘해주세요. 그분이 진짜 그래가지고 그래서 되면은 약간 이렇게 U자를 한번 그리고 싶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한번 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 굿즈도 있고 파티도 있고 해서 올해 여름에는 좀 제대로 한번 이제 그리고 아까 뭐 일본 얘기도 원래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일본 얘기 궁금해요. 그 일본 DJ랑 원래 협업을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예, 리쿠상이라고 예. 궁금해요. 이게 좀 멀리 거슬러 올라가는데 좀 최대한 빨리 이거를 압축해서 좋습니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 4년 전쯤부터 일본 친구를 알게 됐어요. 요코하마 사는 유리라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런 블랙 뮤직 계열, 소울 뮤직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제 주변에 그런 어떤 베테랑 DJ 분들을 엄청 많이 하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도쿄의 그런 베뉴들을 매주 가서 놀러 가는 친구고 뭐 그런 친구라 이 친구랑 친해졌는데 얘가 너무 착한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일본을 내가 가게 됐는데 긱을 잡아달라고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카메이도라는 이제 고토구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 고토구의 카메이도역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강동이나 송파 같은 좀 조용한 동네거든요. 거기서 이제 찰리라는 여기 지금 이 제가 옷을 입고 왔는데 거기 부츠예요. 그 찰리라는 그 바가 있어요. 블랙뮤직 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음악을 처음 틀게 됩니다. 2022년인가 2023년인가 그때 처음 틀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 로컬 뉴잭 스윙 R&B DJ들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되고 한 두세 번을 더 갔어요. 거기를.
두 번을 더 갔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뭐 공연도 보고 바이닐 디깅도 할 겸 이제는 일본을 좀 매년 가려고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그쪽 사람들의 어떤 씬에 좀 저도 물론 외지인이지만 좀 녹아들면서 같이 이렇게 그 사람들도 한국 오면은 또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리쿠 그 친구도 원래 팝핀 댄서였는데 디제잉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보고 제가 일본에서 디제잉을 할 때 한번 놀러 오라고 DM을 보냈는데 와준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이 친구랑 이렇게 놀다가 같이 밥 먹으면서 너 한국 오면은 우리가 킥 잡아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형이랑 같이 거기 시모키타자와 거기 규동집 그 뭐야 요시노야에서 규동 먹으면서 너 오면 우리가 진짜 풀 코스로 대접할게. 약간 부산 스타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얼마 전에 한국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진짜로 풀 코스로 대접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형 차로 인천공항까지 아직 가서 네. 픽업하고 로컬 맛집 다 데리고 다녀. 네. 저희가 돈 다 내줬어요. 네. 진짜. 오케이 인정. 오케이 네. 인정 인정. 진짜 윤진에서 인정. 자고. 찐 인정. 네, 저희 집에서 숙소비도 그냥 우리 집에 자라 하고. 되게 좀 짧아서 아쉽긴 했는데 여튼 근데 또 다시 6월에 윤진이가 일본으로 저는 가거든요. 또 갑니다. 6월에. 갔다 오실 거예요? 네, 이번에 자넷 잭슨 그 아티스트 라이브 보고 6월인가요? 그게? 예. 그리고 거기 그 리쿠 그 친구가 거기 시모키타자와의 카운터 클럽이라고 좀 유명한 클럽이 있어요. 거기서 한번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포스터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곧 올라올 건데 와우. 너무 궁금해. 예, 아마 또 이렇게 쌓아서 형한테도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토스를 할 수 있고 저는 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또 교류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넓히고 싶어요 사실. 팀이면은 사실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네, 서로 챙기고. 근데 그게 맞는 게 되게 보기 좋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는 같이 가고 싶었는데 형이 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얼마 전에 같이 갔다 왔으니까 또 작년 10월에 거기 인크레더블 커피라고 거기도 이제 컨텐츠로 좀 유명한 장소인데 저 거기 너무 가고 싶어요. 네, 고엔지라고 거기 꼭 가보세요 나중에 괜찮습니다. 그 인스타 맨날 봐요. 네. 인커피. 저는 약간 아직도 그 DJ 순간들을 좋은 순간들을 떠올리면은 거기서 플레이한 게 좀 안 믿겼어요. 거기 했어요 플레이를 인커피에서? 네, 오, 영상은 없긴 하지만 그냥 되게 플레이한 게 약간 비트 매칭 하는데 그 순간이 아직도 생각나요. 아까 앞에 보면서 하는데 이게 맞나? 그 형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죠. 맞아. 약간 거기는- DJ 하면은 보통 하고 싶은 베뉴가 늘 있잖아요. 근데 그쵸. 저는 그때 바이닐리즈 한지 1년이 안 됐었지. 그렇지. 근데 갑자기 제가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되게 진짜 신기하고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인커피 그 쇼타님 영상 볼 때마다 이제 거기서 하시는 거 제가 자주 봤죠 인커피. 그래서 진짜? 인스타 네. 팔로우도 하고 많이 봤는데 거기 진짜 막 스크래치 더블링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기술자 뭐 실력자 그리고 음악적으로 사운드적으로 맞아요, 되게 맞아요. 풍성한 분들도 되게 많이 가고 거긴 이거잖아요. 네. 진짜 아는 사람들은 아는 최고의 장소. 거기를 플레이하게 된 썰을 풀고 싶은데 여튼 이것도 좀 길어서 여튼 요약 되게- 한번 해봐. 요약. 제가 궁금해요. 요약해 제가 주세요. 24년도에 혼자 24년도 혼자 일본 여행 갔었는데 그때 혼자 거기 인크레더블 커피 갔거든요. 왜냐면 유튜브 믹스에서 너무 제가 좋아하던 곳이고 막 그쵸. 유명한 곳이니까 와 진짜 가면 어떨까 했는데 가서 그냥 혼자 이렇게 뻘쭘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때 아마 누가 있었지? 다이시. 다이시. 이상했어요. 근데 제가 다이시 그분을 좋아하는 게 스킬이 엄청나진 않지만 선곡 위주의 그쵸. 근데 제가 살짝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 갖고 있어서 여튼 그분 거 잘 많이 하는데 안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 그쵸. 그럴 수도 그치. 있어요. 맞아. 숨겨진. 근데 그분 이제 보고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보통 내가 일본인이 아닌 걸 일본인들이 알잖아요. 바로 그래서 사장이 와가지고 바로 말 걸어주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누자베스 닮아서.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 왜 안 나오나? K 누자베스. 제가 오늘 그 얘기 안 들으려고 모자를 깊게 쓰고 왔어요. 네. K 여튼 누자베스. 그랬는데 거기 사장 친구가 저랑 마파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영광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오라상. 다시 이제 돌아가서 어쨌든 이 친구랑 연이 있으니까 윤재랑 이렇게 막 하다가 윤재랑 저랑 도전 한번 해볼래. 네, 이렇게. 목표 메뉴가 거기 있었으니까 일본 갈 때 저희가 기계 하나 잡혀 있었었어요. 딴데. 로pon기에. 네, 근데 인크레더블 커피를 한번 윤재가 얘기해봐라. 근데 용기를 줬죠 네. 형한테. 근데
근데 거기서 할 될까 그러니까 이랬는데 끝도 안 되고 막 너무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해서 근데 DM을 보냈어요. 제가 사운드십이라는 크루 유튜브 영상을 믹스를 계속 촬영을 하니까 제일 잘 나온 거 하나. 그 윤재 것도 그때 조회수가 좀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보냈는데 갑자기 그냥 시원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 일정 알려줘라 해서 알려줬는데 기획을 잡아줬어요. 근데 메인 행사에 그냥 넣어 행사가 아니고 메인 행사 월 1회 하는 행사인데 그때 이제 드랍 앤 주스라고 그 행사에 넣어줬는데 이제 리키라는 거기 이제 뭐야 이지방이지. DJ가 있어요. 최고의 같이 거기 인크레더블이랑 같이 하는 리기라는 DJ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런 바이닐로 저글링이나 그런 턴테이블리즘을 하시는데 완전 여유가 넘치는 분이 이분이 댄서 출신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 스킬을 하면서도 여유도 넘치고 막 쇼맨십이 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랑 이렇게 같은 포스터 이렇게 딱 끼고 예. 온라인. 와 이거 맞나 이게 맞나 이렇지 그때는. 영광 진짜. 그래서 가서도 되게 저희의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영상 촬영 거기서 공식으로 안 했지만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해도 되냐니까 그냥 다 편하게 하라고 그냥 되게 잘 챙겨주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진짜 좋았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저 나중에 먼 훗날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네네. 알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닌 네네.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거기도 이제 DJ를 영상을 되게 자주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오픈덱도 받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진짜 한 번 정도 저는 일본에서 이제 네. 플레이하고 싶은 곳이 저는 두 군데가 있어요. 저 인커피랑 네. 그리고 할렘. 할렘. 와, 할렘. 근데 저희가 어울린다. 스케줄이 가까운 일정은 아니지만 여기에 할렘 메인 DJ 했던 친구가 옵니다. 도쿄에서 했던 친구. 아, 진짜요? 네. 오. 어떻게 또 저랑 또 연이 돼가지고 네. 요새 자주 DM을 해요 서로. 네. 저는 할렘이 전 충격받았어요 할렘. 약간 역시 문화적으로 깊은 동네라고. 근데 진짜 동네가. 맞아요. 네. 그 할렘도 거기 할렘이 이렇게 올라가면 한 층이 있고 그 위에 한 층이 더 있어. 네. 근데 거기에서 R&B 파티를 일본 사람들이 좀 하거든요. 도쿄. 그래요? 애플파이라고. 근데 거기에 그 R&B DJ들이나 그 매니아들이 엄청 많이 와. 나는 좀 그것 때문에 거기 할렘을 좀 한 두 번 정도 갔었거든. 근데 되게 그 일본 사람들은 진짜 이게 장르적인 파티가 너무 많아서 좀 부럽지. 어디 가지 이런 고민을 막 할 맞아, 것 맞아. 같아. 진짜 없어서 고민하는 게 맞아, 아니라 맞아. 많아서 고민하는 거잖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이제 다 얘기를 하셨고 네네.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죠. 술 한잔 하면 밤새서 할 정도죠 사실은. 네. 근데 뭐 오늘 다 못하더라도 나중에 한 번 더 밖에 뭐 야외하든 뭐 좋은 자리에 한번 기획을 하시죠 저희가. 네. 너무 좋죠.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도 돼요? 좋습니다. 마무리 멘트를 하시. 제가 지금 윤재랑 90% 같이 하는 컨텐츠이기도 한데 사운드십이랑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클라코룸이라고 예. 이제 그 바이닐 믹스를 저 한 20분 그 게스트 20분 해가지고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좀 약간 좀 괜찮게 순항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조회수 막 5만도 한 번 찍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그런 활동도 좀 개인적인 활동이지만 좀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 윤재랑은 늘 함께하고 같이 하니까 네. 여튼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불러주세요. 네. 저 그냥 뭐 플레이 안 하더라도 구경 한번 갈게요. 근데 너무 같이 커피라도 한잔 초라한 하시고. 집이라 아이, 그런 게 저는 어딨습니까? 너무 놀랐어요. 약간 잘 될지 몰랐던 거지. 아니, 여기 스튜디오가 너무 놀랐어요. 여기? 이게 진짜 전문적이구나. 맞아요. 그 저도 사실 사운드십 촬영하면서 계속 믹스만 올리기가 좀 지루하니까 인터뷰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거 보고 하면 안 되겠다. 우리 막 해도 돼. 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뭐 끝난 거지. 90% 팀. 저도 마무리 멘트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기획해 주신 뭐 창영님과 여기 이름 뭐죠? POF 니들드랍. 네, 니들드랍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좀 이런 문화적인 그런 얘기들이나 그런 거를 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문적으로 또 해주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또 마주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저는 좀 이런 언더그라운드 컬처가 좀 일반 대중들한테 좀 편하게 좀 다가왔으면 하는, 물론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자기를 내어줘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만 그렇죠. 너무 이렇게
그 뭐야 시작점을 높게 이렇게 가버리면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거를 어려워하잖아 되게. 그래서 조금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언더그라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을 이제 지켜봐 주시고 소비해 주시고 하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플레이하고 구경 오시면은 또 늘 친절하게 받아주니까. 아유 네. 언제든 놀러 오십시오. 저 인스타 주소 나오니까요 영상에 나중에 인스타 보시면은 어디서 플레이하는지 그때그때 알 수 있습니다. 아, 네네네. 늘 올리고 있고. 궁금한 점은 저한테 뭐 DM을 주셔도 되고 저희 뭐 90% 일정이나 그런 것도 저희가 다 말씀드리니까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90% 드림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